제 이름은 강은주, 우리 전통 음식의 맥을 좇는 한식 연구가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맛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자 자부심이죠. 그런 제게 남편의 고향집은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처마 끝에 매달린 매주, 서늘한 광에 자리 잡은 각종 효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유산. 바로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대대손손 물려받았다는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의 희로애락이 담긴 역사 그 자체였죠. 저는 그 앞에서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5년, 저는 시댁의 그 성역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했습니다. 장독대는 마치 금이라도 그어진 듯 저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올해 장 담그실 때 저도 좀 거들게 해주세요. 어머님 손맛 좀 배우려고요. 제가 이론은 알아도 어머님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못 따라가니까요. 제가 몇 번이고 진심을 담아 청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늘 차가운 벽과 같았습니다. 됐다. 넌 아직 멀었다. 우리 집 장맛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우는 맛이랑은 근본부터가 달라. 넌 그냥 하던 대로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시어머니는 제가 연구소에서 받는 월급을 내심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제가 부엌에 들어서는 건 병적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당신의 신성한 영역을 더럽히기라도 할 것처럼 날카로운 경계심을 거두지 않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오랜 세월 자신만의 방식을 지켜온 어르신의 고집이시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선긋기는 일상 곳곳에 보이지 않는 금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유기농 과일 세트를 사가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이런 건 맛도 향도 없어. 옛날 우리 밭에서 나던 그 맛이 아니야. 라며 창고 구석에 던져두셨고 며칠 뒤 찾아보면 말라비틀어진 채였습니다. 제가 밤새온 정성을 다해 준비해간 갈비찜은 뼈 하나하나에 칼집을 내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어 부드러운 단맛을 낸 회심의 역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점 맛보시고는 대뜸 어디서 사온 거냐? 내 솜씨는 아니지? 라며 대놓고 무시하셨습니다. 제 노력을 아는 남편이 옆에서 은주가 당신 드린다고 어젯밤 잠도 못 자고 만든 거예요. 라고 거들었지만 요즘 것들이 하는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 당신이 하는 게 맛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설픈 위로였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생채기들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직업, 제 음식, 제 진심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늘 가짜가 되거나 평가절하들 뿐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 사는 시누이가 5년 만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죠.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장이었습니다. 아가, 이거 가져가거라. 멀리 살아도 우리 집안의 맛은 잊지 말아야지. 내가 가서 장을 담그든 나무를 묻히든 이걸로 우리 뿌리를 기억해라.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통대로라면 시간장은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 그리고 그 살림을 책임질 아내인 제게 물려져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딸에게 그 역사를 넘겨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누나를 주세요? 우리 집의 뿌리잖아요. 은주가 물려받아야죠. 시어머니는 싸늘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뿌리? 근본도 모르는 애한테 이걸 맡겼다가 1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꼴을 보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될 말이다. 넌 아직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도 일부러 부엌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김장 준비를 해야 한다며 창고 정리를 좀 하라시더군요.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낡은 상자들을 옮기던 그때 가장 안쪽에 있던 괴짝 하나가 사가서 부서지며 와르르 무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신문지에 쌓인 빈 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붙은 상표가 눈에 익었습니다. 제가 연구 때문에 자주 접했던 한 유명 장인이 만드는 최고급 시판용 간장 상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꾸러미도 풀어보았습니다. 병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똑같은 간장병이 신문지 더미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5년, 1996년, 2007년. 병을 감싼 신문지의 발행 연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병 하나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 향. 시댁에 100년 된 시간장에서 나던 깊고도 미묘한 그 향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 간장은 미량의 성분까지 분석해 본 적이 있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맛과 향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저를 경계했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를 부엌에 들이지 않으려 했는지, 왜 제 음식에 그토록 나를 세웠는지, 한식 전문가인 제게 이 비밀이 탈로 날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분노보다 먼저 가슴 아픈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을까.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오셨을 그 간장을 구해 저만의 방식으로 몇 가지 약재와 재료를 더해 발효시키고 숙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말 시댁을 찾아 시어머니 앞에 작은 옹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간장을 연구해서 새로 시간장을 빚어봤어요. 우리 집 역사를 저도 함께 잊고 싶어서요. 어머님의 방식에 제 방식을 조금 더 해봤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뚜껑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더 깊은 향의 간장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감히 뭘 안다고. 알아요, 어머님. 30년 전 여름 대홍수 때 뒷산이 무너지면서 장독대가 다 휩쓸려 갔던 거요. 그때 시간장도 함께 잃어버리셨다는 거 창고에서 찾은 낡은 신문기사 보고 알았어요. 아버님과 가족들, 시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어요. 그 무거운 비밀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고 꼿꼿하게만 보였던 그분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지키기 위해 읍내에서 가장 비싼 간장을 사다 부으며 100년의 맛을 지켜온 어머니의 외롭고 고된 비밀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가짜를 진짜라고 평생을 속여왔으니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려 한 어머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장이에요. 이제 그 무거운 짐 저랑 같이 나눠요. 어머님의 사랑에 제 기술을 더해서 오늘부터 진짜 우리 집 100년의 역사를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시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30년간 간장을 사오던 단골 가게 이야기를, 저는 맛을 더 깊게 할 비법 재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독대를 함께 닦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아픈 비밀의 용서와 애틋한 사랑으로 다시 담기고 있었습니다.